벚꽃진이 다 떠난다. 이곳은 매년 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오는 진해 여좌천 거리입니다. 진해역에서 평지교까지 이어지는 1.5km 물길을 따라 벚꽃 터널이 펼쳐지는 이곳은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봐야 할 명소 50곳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벚꽃 명소인데요.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해진 로망스 다리 위에서는 해마다 봄이면 인생샷을 남기려는 인파가 끝없이 줄을 섭니다. 하지만 벚꽃이 지고 난 뒤 이곳을 다시 찾은 사람들은 의외의 풍경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사람도 없고 그 많던 상점들은 하나같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 화려했던 벚꽃 터널 자리에는 문을 굳게 닫은 가게들만 줄지어 서 있습니다. 관광객이 그렇게 많았던 곳인데 왜 상권은 살아남지 못할까요?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기러기 아범 기범이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곳 진해 여좌천을 중심으로 매년 진행되는 진해 군항제는 매년 4월 벚꽃 시즌 약 열흘 동안만 열립니다. 이 짧은 기간에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몰려드는데요. 한 해에만 260만 명이 방문해 600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적도 있었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이 단 열흘 사이에 쏟아져 들어오는 곳, 바로 이 여좌천 상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찾아온 이 여좌천 거리에는 문을 연 점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좌천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 이 길 상권 중에 편의점을 제외하고는 단 한 곳 테이크아웃 커피점만 문을 열고 있을 정도였는데요. 진해 여좌천 상권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는 1년 내내 장사하는 점포보다 벚꽃이 피는 며칠 동안만 가게를 임대해주는 편이 오히려 더 수익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한 계산이지요. 오래 장사할 임대인을 구하고 1년 내내 신경 쓰면서 임대 수익을 얻는 것보다도 수백만 관광객이 찾는 군항제 기간에만 단기 임대료를 받는 게 훨씬 남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는 문이 굳게 닫혀있던 점포들이 벚꽃 시즌이 되면 갑자기 임시 매장으로 바뀌는 기묘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인데요. 벚꽃이 피면서 가게 셔터가 함께 열리고 벚꽃이 지고 나면 내년까지 1년을 다시 그대로 닫혀버리는 이상한 상권. 그것이 바로 이곳 진해 여좌천 상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상한 구조가 굴러가면서 이 상권의 유지를 가로막는 여러 악순환이 동시에 벌어진다는 것인데요. 첫째, 군항제 시즌 바가지 장사의 원인이 됩니다. 열흘짜리 단기 임대료는 결코 싸지 않습니다. 건물주들은 1년의 임대 수익을 이 기간 안에 모두 받아야 하는 거고, 임차한 상인들은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만큼의 비용을 모두 회수해야 하니 음식값과 기념품 가격은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관광객들은 여좌천 거리를 지나며 울며 겨자 먹기 수준으로 지갑을 열어야 하는 것이지요. 둘째, 음식이나 상품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선배님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열흘짜리 장사에 누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겠습니까? 어차피 다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손님, 한번 스쳐 지나가는 손님이 대부분이다 보니 상인들은 오래갈 브랜드를 만들기보다 당장의 단기 수익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거리에는 여좌천만의 특색이 담긴 상품들 대신에 전국 어느 축제장에 가도 볼 수 있는 뻔한 먹거리, 뻔한 기념품들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셋째, 결국 이로 인해 상권 자체가 자생력을 잃습니다. 벚꽃이 없는 계절, 그러니까 1년 중 355일 동안은 사람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군항제에 왔었던 사람들은 비싼 바가지 요금과 질 낮은 음식을 경험하면서 벚꽃 풍경 말고는 이곳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을 남기지 못하는데요.
그로 인해 벚꽃 시즌이 지나면 이곳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고 상권은 손님이 없으니 유지되지 않습니다. 결국 진해라는 도시 전체가 봄철 열흘짜리 행사 하나에 의존해버리는 관광지가 되는 것이지요. 짧은 기간 비싼 임대료를 감당해야 하는 상인들이 음식과 기념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결국 관광객은 비싸다는 인상만 받고 떠나고 상인들은 다시 문을 닫은 채 내년 벚꽃만 기다리는 구조가 해마다 반복됩니다. 상권이 성장할 시간도 지역만의 개성이 자리 잡을 여유도 사라지는 겁니다. 기러기 아범도 수년 전에 가족들을 데리고 군항제에 왔었는데요. 주차 전쟁에 지치고 바가지 가격에 기겁하고 맛없는 음식들에 질리고 난 후에는 이곳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와 봤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관광지가 사실은 이렇게 진해 군항제처럼 특정 시즌에만 반짝 사람이 몰리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정식으로 집계된 전국 지역 축제만 해도 500개가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들 대부분이 사흘에서 열흘, 길어야 보름 남짓 열리고 끝납니다. 봄에는 각종 꽃축제, 여름이면 물놀이 축제, 가을에는 단풍이니 뭐니, 겨울이면 빛축제, 눈축제. 계절마다 전국 방방곳곳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는데요. 유명 초청 가수들 이름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며칠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조용해집니다. 대부분이 축제가 열리는 짧은 기간에는 주차할 곳조차 없을 정도로 붐비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방금 전까지 북적이던 거리가 거짓말처럼 한산해지는데요. 상황은 이곳 여자천과 똑같습니다. 짧은 성수기에 모든 걸 걸다 보니 그 며칠을 위해 임대료와 물건 가격이 뛰고 정작 나머지 계절에는 상권 자체가 버틸 힘을 잃는 겁니다. 관광객 숫자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언제 와도 머물고 소비하고 다시 찾고 싶은 공간이 만들어지는가일 텐데요. 여자천처럼 짧은 축제 기간에만 반짝 열리는 상권은 눈으로 보이는 관광객 숫자와 실제 지역이 얻는 이익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화려한 벚꽃 사진 뒤에는 나머지 355일 동안 셔터를 내리고 살아가야 하는 상인들의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여자천의 빈 상점들은 어쩌면 우리나라 관광 산업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장 밀도 있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매년 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진해 여자천. 하지만 벚꽃이 진 뒤 남겨진 것은 텅 빈 거리와 문 닫힌 점포들 뿐입니다. 관광객 숫자만 늘리는 관광이 아니라 지역이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관광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선배님들의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하나가 기러기아범 영상을 완성시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